미국 내 552개가 깔린 초대형 공장형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코스트코라고 불리는 이 매장은 유통업체 과부하라는 미국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성공 신화를 쓰고 있죠. 코로나가 잠식한 2020년은 재래식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에게는 지옥 같았지만 코스트코는 세계 1위 유통업체 월마트를 밀어내고 유일하게 10%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 552개 모든 매장에 깔린 한 한국 음식이 부동의 1위 중국 제품을 2위로 끌어내리고 미국 아줌마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 해 매출만 1,000억 원이 넘는다는 이 제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보통 문화의 종착역을 음식이라고 합니다. 가령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은 눈으로 보고 즐기는 영화 또는 드라마와 같은 시각적인 요소, 그리고 귀를 통해 즐기는 음악이지만 이런 관심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되고 최종적으로는 음식으로 수렴하죠. 현재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한류는 드라마에서 시작됐습니다. 전통적인 TV 시리즈 대장금에서 시작해 겨울연가, 허준 등을 필두로 넷플릭스의 등장은 킹덤, 오징어 게임 등과 같은 새로운 컨텐츠를 연이어 히트시켰습니다. 드라마에서 시작된 관심은 K-팝으로 이어졌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끄는 가수들은 BTS나 블랙핑크 등의 한국 아이돌 그룹이죠. 그런데 이런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드라마 등 가수든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을 만나게 되고 드라마에 등장하는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먹는 음식에 호기심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호기심은 도전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게 K-푸드의 신화도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류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순수하게 그 맛으로 인기를 끄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식 만두가 그렇습니다. 보통 음식의 어원 또는 기원을 두고 다양한 설이 존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만두도 그러한데요. 만두라는 음식 그리고 그 단어는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삼국지로 유명한 제갈량의 남만 정벌에서 그 유래를 찾습니다. 옛날 제갈량은 현재 베트남과 미얀마에 해당하는 남만을 정벌하고 당당하게 귀환하던 중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를 돌파할까 생각하던 그는 현지 풍습을 따르기로 결정하죠. 당시 해당 지역에서는 이러한 자연재해는 하늘이 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스리려면 인간의 머리 49두를 바쳐야 한다는 미신이 있었는데 제갈량 역시 이를 시도해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부하들을 죽일 수 없어 밀가루를 이용해 사람의 머리 모양을 빚습니다. 그리고 49개를 만들어 제사를 지냈고 여기에서 만두라는 단어가 생겨났죠. 만두에서 두는 머리두를 사용하는 걸 보면 적절한 기원설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생겨났을지도 모르는 만두를 현대시대를 사는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합니다. 매년 설날 즐기는 떡국에도 만두가 들어가고 라면에 넣어 끓여 먹기도, 냉동만두를 녹여 간장에 찍어 먹는 등 다양하게 만두를 즐기죠. 그런데 이 만두라는 음식의 세계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무려 2016년 5조 원대에 머물던 글로벌 냉동만두 시장 규모는 2020년 6조 6천억 원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글로벌 냉동만두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바로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의 만두 브랜드 비비고 만두의 2020년 한 해 매출이 무려 1조 원을 넘어섰는데 특히 비비고 만두의 1조 돌파는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이 아닌 식품 단일 품목으로 국내외에서 동시에 거둔 성과라 그 의미가 상당히 큰데요. 그런데 비비고 만두가 세계시장, 특히 전략시장으로 꼽히는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세는 대단합니다. 전략적으로 미국 시장을 완전히 공략한 후 세계시장을 장악하겠다는 CJ제일제당은 그 계획대로 미국 시장에서 그동안 1위였던 중국과 일본 기업을 싸그리 밀어내고 부동의 1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유통망 확보가 생명인 미국에서 코스트코라는 대형 유통업체를 손에 쥐면서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는데요. 원래 비비고 만두는 기획 당시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해 기획됐습니다. 그동안 마땅히 먹을 것이 없을 때나 즐기는 냉동만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혁파함과 동시에 각 국가별 식문화와 소비 트렌드를 바탕으로 시장 진입 전략을 짰죠. 특히 작은 지구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진출 초기부터 코스트코라는 초대형 유통망에 진입해 주류 시장을 공략했는데요. 현재 미국 내 552개 모든 지점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 모든 지점에 비비고 만두를 진출시킴으로써 북미 대륙 아줌마들의 필수 간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덕분에 미국 코스트코 매출만 1년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조 빌하이머라는 코스트코 매니저는 비비고는 코스트코 내에서도 특히나 잘 팔리는 제품으로 만두 제품 중 부동의 1위라면서 극찬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월마트, 크로거, 타겟 등등 전국적인 유통업체뿐 아니라 각 주, 각 도시마다 빼곡히 들어찬 로컬 유통업체까지 유통업체 과부하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는 이렇게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도 소위 대박을 터뜨린 기업입니다. 천장에 그대로 노출된 물류창고형 매장에 현금 또는 특정 카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결제 시스템, 경쟁사들은 포기한 연회비를 채택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상 불편함 뒤에 또 불편함이 따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가장 많은 충성층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역할을 했죠. 하지만 저렴하다고 아무 상품이나 코스트코 매장에 진열하진 않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가격 수준과 상품의 질이 만족되어야만 납품을 허용하고 불량률 제한선을 넘어선 불량품이 발견되면 즉시 납품을 중단시킬 만큼 깐깐한 품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단 코스트코에 진열됐다는 것 자체로 믿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원래 미국에서 판매됐던 중국식 만두의 경우 거의 호빵에 가깝습니다. 두꺼운 만두피 안에 각종 고기, 야채 등을 넣은 거대한 크기의 만두가 중국식이죠. 그래서 속이 꽉 찬 만두라기보다는 그냥 야채를 넣은 빵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반대로 만두피는 얇고 채소가 많은 만두소를 강조해 건강식으로 어필하기로 결정합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만두를 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했죠. 두툼한 만두피가 아닌 3,000번 이상 치대 쫄깃쫄깃하고 얇은 만두피를 이용해 돼지고기가 아닌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닭고기와 실란트로라고 불리는 향채소를 넣은 만두소를 개발해 치킨 만두를 선보였고 한입에 먹을 수 있도록 편의성도 극대화시켰죠. 이 덕분에 중국식 만두가 퍽퍽한 느낌이었다면 비비고 만두는 담백하고 건강한 느낌을 주었죠.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덤입니다. 그리고 2016년 세계 1위로 올라서면서 현재 미국 시장이 5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이러한 성공의 바탕에는 CJ 제일제당의 공격적인 유통 전략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강력한 자체 유통망을 갖추면서 굳이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우회하지 않았죠. 지난 2018년 CJ 제일제당은 미국에서 두 개의 거대한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1961년에 설립된 카이키와 1952년에 설립된 쉬안스 컴퍼니라는 냉동식품 기업입니다. 카이키는 1961년에 오하이오주에서 설립된 냉동식품 기업으로 냉동 일품 요리, 냉동 덮밥류, 에그롤, 스프링롤 등 냉동 간편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은 전부 월마트, 샘스클럽 등 미국의 2만여 개 유통망에 입점한 상태죠. 그런데 카이키 인수보다 더 큰 주목을 받는 기업이 쉬안스 컴퍼니를 인수했다는 점입니다. 1952년에 설립된 냉동식품 기업으로 냉동 피자와 냉동 디저트를 주력으로 판매합니다. 주요 브랜드로 레드바론, 파이톤 토마토 피자 등이 있는데 미국 내 피자 점유율 24%로 2위, 냉동 디저트 시장 점유율 1위, 학교 급식 피자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이제까지 CJ 제일제당이 진행한 M&A 중 가장 큰 규모로 이 덕분에 미국 48개 주에 공급 가능한 물류센터 4개와 딜리버리 대리점 400개, 배송 차량 4,500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인수합병은 현지 생산 기반과 브랜드 인지도, 영업력 등을 확보해 비비고 시리즈를 미국 전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두 개의 회사를 인수한 덕분에 CJ 제일제당은 단숨에 미국 내 굴제 식품 회사가 됐을 뿐 아니라 영업망도 미국 전역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CJ 제일제당은 비비고라는 브랜드를 통해 한식의 세계화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상품을 많이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슬기로운 한식의 세계화를 진행하고 있죠. 보통 한국 식품이 외국에서 판매될 때는 코리안 땡땡을 붙입니다. 가령 고추장을 두고 코리안 핫 페이스트라거나 파전을 코리안 팬케이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략이 초기에는 외국인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고유한 한국 음식을 원오브댐으로 격화시킵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고추장은 이 영어식 이름 덕분에 전세계 어디에서나 있는 핫 페이스트 중 하나가 됐고 파전은 전세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팬케이크의 한 종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고추장이나 한식은 그보다 더 독보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나 이 독특함이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한식을 고유명사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영어식 표현으로 독특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CJ 제일제당이 슬기롭게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만두를 두고 영어식 표현인 코리안 덤플링이 아닌 만두라는 고유명사를 쓰는 것이죠. 이 덕분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비비고 만두는 비비고 덤플링이 아닌 비비고 만두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 용어가 익숙한 미국인들도 이제 만두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미국 내 유명 푸드 인플루언서들도 자연스럽게 만두라고 부르며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유명 셰프 조지 듀란은 방송과 라디오에 출연해 가족과 즐길 수 있는 메뉴로 비비고 만두를 직접 추천하는가 하면 제레미 제이코비치라는 인플루언서는 비비고 만두, 닭강정, 잡채, 비빔김밥 등 한식을 먹는 먹방으로 엄청난 유명세를 누렸죠. 그는 전직 음식 프로그램 PD이자 45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덕분에 그의 입을 타고 한국의 만두, 닭강정, 잡채 등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고유명사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렇듯 한국식 이름을 영어로 표기해 한식의 세계화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김치를 코리안 피클드 캐비지라고
롤이라고 부르거나 김은 씨위드라고 부르거나 김밥을 코리안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번 영상에서는 미국 직장인들이 점심에 줄 서서 먹는다는 비빔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